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선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보겠습니다. 32,800원에 시작해 주어서 고가 장중에 34,200원까지 찍었지만 결국에 32,0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곡점 부근에서 음봉이 떴다라는 거 대한전선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아시겠지만 오늘 장 자체가 엄청난 폭락장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코스피 지수가 3.86%가량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3.57%가량 하락했으면서 오늘 하락의 주된 요인은, 그러니까 범인은 외국인과 기관이었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에 8.8조가량 매도를 취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미친 듯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중에는 개인분들이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10조 가까운 돈을 쏟아 부으면서 방어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자, 장 자체가 오늘은 안 좋았던 만큼 대한전선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저는요, 당연했다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대한전선의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시작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왜 그렇죠? 자, 한국이랑 미국이요, 원전 협력 강화에 따라서 원전주가 일제히 상승한다라는 이런 좋은 기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한전선은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원전이 이제 시작하는데 그에 따른 또 전력, 이 전선주가 못 갈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 급등 흐름, 이 단기 추세 자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도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엔 뭐예요? 자, 핑크색이 5일선인데 5일선 위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아래꼬리 달아주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종가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나왔지만 일단은 5일선이랑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만큼 그렇게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리고요, 주가가 어쨌든 이 상단부 구간에서 박스권 치면서 움직였던 걸 최근에 이 장대 양봉이 2번 나와주면서 상단부를 강하게 뚫어 올려주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지금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이제는 상승이 막 출발했던 구간 있죠? 자, 어떻게 보면 바로 이 구간과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던 고점 찔러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정확히 어떻게 해요? 지금 구간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라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다가 그리고 또 상승세를 또 절반 정도 반납해놨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 쳐주면서 그 구간을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 입장에서는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어떤 거요? 대한전선 전환사채 물량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제가 딥하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과거에 유상증자까지도 단행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대한전선 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딱 어떤 거요?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대한전선 우리 52주 신고가 한번 달성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댓글로는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은요, 어떠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바로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좋아요랑 댓글이 많이 달려야 유튜브 정책상 다른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한전선이요, 개인분들께서 오늘도 150만 주가량 저가 매수 들어와 주셨던 만큼 혹여나 오늘 나스닥장이 하락하면서 빠진다라고 했을 때도 대한전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아 올려줄 건데, 혹여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개인분들 못 버티고 투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요, 다른 분들이 영상 시청하실 수만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선배님들은 지금 좋아요랑 댓글로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바로바로 부탁드릴게요. 결국엔 지금 대한전선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반도체 수요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왜 상승했는지부터 봐야겠네요. 반도체가 왜 상승하고 있습니까? 이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전력이 수도 없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주가가 대한전선이 쭉쭉 올라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도 어떤 거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봐야 됩니다. 나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반도체를 들고 있는 게 아닌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추적 관찰하면서 주가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결국 반도체 모르시는 분들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요즘은
워낙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한번만 체크를 해보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계속해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D램, 낸드 플래시 이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요가 필요해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딥하긴 한데 제가 재밌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어디다 팔아먹느냐,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이쪽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요,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비율을 한번 드려보자면 어쨌든지 간에 전력을 직접적으로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센터 AI가 사람의 몸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머리가 AI다라고 하면 이 AI로 뭐가 가야 돼요? 머리로 피가 가야 되고 산소가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피를 통해서 산소가 움직여 주는데요. 이 피랑 산소가 어떤 길로 다니죠? 네, 맞아요. 인간의 몸으로 치면 혈관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혈관이 뭐다? 전선. 바로 대한전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결국 이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면 이 수요, 결국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주가가 올라가 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지어질 것이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데 오늘 좀 걱정이었던 건 뭐냐면, 대한전선이든 삼성전자든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블랙먼데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장에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왜 하락을 가져왔죠? 이것도 짧게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매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매파는 뭐냐? 이 기준금리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인플레를 경계하려면 돈을 풀면 안 된다. 양적 완화, 긴축,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케빈 워시가 항상 가졌던 기조는 돈 풀지 마. 연준이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 우리는 이걸 회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올릴 거고요. 시장에 뻗어져 있는 이 돈을 회수해야 돼.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매파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시장이 기존에 기대하던 비둘기파적인 사람을 인선을 안 칠 줄 알았지만 기존에 활동했던 이력은 매파였던 사람인지라 시장의 기대감이 흥이 팍 식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러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26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가 내려가는 게 없으면 일단 돈을 걷어들여야겠다라는 심리가 발동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어떻게 해요? 일단 돈을 빼서 차익 실현을 일단 해놓고 현금 좀 들고 있자. 그리고 금값이랑 은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왜 떨어졌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다 보면 결국 내 이 돈은 들고 있으면 녹아요.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 투자를 했던 건데,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 인플레도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전자산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겠네 라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금값과 은값이 떨어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흡수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제 이 나스닥장에서 오늘의 우리 코스피가 빠진 이유는 이겁니다. 팔란티어, 그리고 반도체, 우리나라 이게 중요한 건 이 샌디스크, 마이크론이겠죠? 얘네도 동시에 엄청난 폭락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다시 한번 AI 이거 거품 아니야? 거품론이 재점화되면서 그동안의 상승,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타격을 직격으로 맞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주가가 휘청인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장 자체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경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환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이 삼성전자 혹은 대한전선 이걸 들고 있기만 해도 손실을 봅니다. 왜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은 강달러이다 보니까 달러가 원화보다 세요. 그러면 얘네는 들고 나갈 때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화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실을 본다는 거죠. 오늘은 이것까지 좀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딥해지니까 환율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전선도 얘기 드릴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환율도 더 이상은 잡히는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리스크 회피 심리가 발동하면서 자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이 나빴냐? 대한전선이 끝났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국내 증시가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오늘도 하루 만에 6조를 매도한 만큼 메리트가 크게 없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한전선 맞습니다.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사채. 자, 이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중 정말 해주셔야 되고 자, 어렵지 않게 풀어드릴 건데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주주분들께 재밌는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종목이냐? 죄송해요. 저녁이라서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재밌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땐 결국 자 수익이 많이 나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10배거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아무런 논리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 안 드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주식에서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재료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졌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께서 이 로봇주도 지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이 로봇주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혹은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실 주식이라는 게요. 결국 가는 섹터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 있고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섹터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도요. 너무 고점 아니냐? 주가 언제까지 가냐? 이거 너무 고평가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지만 자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자 20만 원, 24만 원 삼성전자를 상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로봇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자 테슬라도 이제 더 이상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 아시죠? 이 로봇까지도 같이 하는 이제 로봇 기업으로서 변모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이제는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로봇 아틀라스까지도 출시하면서 이제 앞으로 차세대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주들처럼 결국에는 쭉쭉 올라가 줄 건데 가는 도중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걸 하셔야 되는 거지 안 가는 종목들 있죠. 자 경기랑 상관없이 안 가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잠깐 고개 들었다. 그렇다라고 해서 얘네를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기업이 62개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기업들을 다 들여다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딱 있어요. 뭐냐면 자 바로 이겁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하는 종목을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애들만 한 번 더 잘 잡아놓으면 더 이상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갔을 때처럼 아 이거 못 잡았네 아 이거 나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아쉽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집중하셔서 내일 오전장이라도 꼭 소액이라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오늘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아시다시피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A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예요.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요 생각해보게 되면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삼성전자 사장이 얘기했듯이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자 이 기업 인수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부족한 부분을 어떤 기업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예요. 자, 라이다가 뭐냐? 이것부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엔 이 빅테크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건 로봇이든 자동차든 완전 자율화예요. 얘네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 사람이 이 시야로 들어오는 정보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무려 9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로봇과 자동차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인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얘네도 사실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아요. 다 공장에서 납품받고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다. 얘네도 자, 완제품을 만들지 공장을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납품받아서 조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 추후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거든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다 보니까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에 바닥권 했을 때 아셨던 분 계실까요? 솔직히 없을 거예요. 이런 종목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던 분들 태반이실 겁니다. 근데 왜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닥권 17,000원에서 최근엔 80만 원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건데, 자, 근데 우리 이 정도까지 바라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자, 엄청나긴 한데, 대단하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자,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보자고요. 왜 그래요?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자, 3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10-9630-2563번.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는데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대한입니다. 대한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이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한 번씩들 보내셔서 받아 가시고요. 혹시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자,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어떠한 비용 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자, 한 번만 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왜 이렇게들 안 받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내용만 보면 내일 당장 오전 장에서라도 자,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라는 오픈 플랫폼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 010-9630-2563 제 개인 번호 이쪽으로 대한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선배님들이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넣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돈 받지 않으니까 한 번씩들 보내서 좀 받아가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일 오전장이라도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대한전선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크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자, 대한전선 다시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지금도 중요한 내용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 아까 전환사채 보다 말았죠? 자, 전환사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전환사채 153회차를 발행을 했었거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1,100억입니다. 1,100억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환사채가 중요한 건 언제 상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볼 수 있느냐? 자, 대한전선 들어가서요, 금감원 공시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됩니다. 분기보고서의 왼쪽에 자, 증권 등 자금, 여기 있다.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상황에서 내려서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네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자, 발행일 24년도인데 이게 중요한 게 만기일이 27년 11월 29일이다. 얼마 좀 남았네? 이럴 게 아니라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5년 11월 30일부터 27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근데 전환가액이 11,524원이에요. 11,514원.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요, 만약에 이 전환사채를 사갔던 이 세력들이요, 자, 주식을 상장시킨다 라고 하면 전환가는 주식수가 950만 주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환가액이 11,524원입니다. 그러면 11,524원에 갑자기 어느 날 전환 청구 행사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 혹여나 이 950만 주나 되는 물량들이요, 자, 장중에 딱 투하가 된다, 갑자기 딱 던져지게 된다, 그랬을 때 1,100억을 빌려준 이 전환사채 세력이 둔갑되는 게 얼마예요? 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900만 주가 있잖아요, 전환사채 가능한 물량이. 이게 3만 원으로만 잡겠습니다. 어렵게 안 보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2,700억에 해당하는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진다. 이게 뭐예요? 오버행 이슈예요. 전환사채 물량들이 갑자기 전환 청구되면서 주식으로 딱 전환돼서 갑자기 떡하니 등장하는 현상. 자, 이게 바로 오버행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환 청구 가능 기간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전환 청구 가액은 11,500원대였고요. 자, 그러면 이 전환 청구 세력, 이 전환사채 세력이, 여러분들이 이 전환사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돌아왔는데, 자, 내가 이거 상장시켜서 팔 수 있는데 매각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안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 공시로 나와서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을 괴롭히게 된다 라고 했을 땐 그때는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흐름이 나온다, 자, 공시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자,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신고가 남겨서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자,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전선이요, 이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호반 산업이 무려 7,800만 주나, 지분율로 따지게 되면 42%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야, 대주주가 지분이 많으면, 야,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이 대주주가, 자, 누구보다 주가 부양에 진심일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어쨌든 대한전선이 지금 작년 10월달 이때 대비하면 2배가 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6월달, 4월달에 대비하면 주가가 3배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자, 이 경영자금 확보를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일단 아까 시비 발행해 준 거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돈 빌려 받은 거, 돈 받은 거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종목이 HJ중공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HJ중공업도 주가가 바닥권에서부터 강력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대주주 지분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자, HJ중공업 볼게요. 자, HJ중공업이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 유한회사라는 게, 자, 대주주로 있는데 얘네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HJ중공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뭐 사모펀드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자,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한때는 57%,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서 보게 되면, 자, 64%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대주주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2025년 3월 5일에 가지고 있던 지분이 64%였는데,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제일 많이 팔았던 게 이때죠. 자, 언제냐?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팔아댔습니다. 20%의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7월 말 이때겠죠? 이때부터 9월 중순까지,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게 되니까 이 대주주도요, 회사를 경영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도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분을 매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자, 내려가게 된 겁니다. 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 대한전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블록들이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모르게 다음날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 그랬을 때 그 이전에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비 발행 받아갔던 전환사채 세력들이 어떻게 주식을 상장시켜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자, 이거에 대한 이슈도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는 이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 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차트에 대한 신호도 제가 읽을 거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지켜보다가 이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온다 라고 했을 땐 제가 영상을 촬영해드려서 올리게 되면, 이 편집까지 하면 아무리 빠르게 해도 1시간은 걸립니다. 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주식은요, 너무나 많은 게 변해있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이 내가 좀 필요하다, 어디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화면 상단에 제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이쪽으로 몰아 남겨주시면 된다고요. 대한입니다.
대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실시간 대응 통해서 매도 타점, 매수 타점 반복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단체 문자로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 대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전화는 주지 마세요.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대한만 남겨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안 달아주셨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비용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문자들 보내셔서, 아니 어떻게 무료로 드린다는데도 이렇게 안 받아가세요 다들? 진짜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후속주까지들 받아가셔서 내일 오전장에는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